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제발 좀 애한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그거 냉장고에 그냥 놔뒀잖아요. 뚜껑도 없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과일 하나 줬다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날 저는 그저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과일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10살 된 우리 손주. 요즘 과일을 참 잘 먹거든요. 특히 사과랑 바나나, 포도. 3개 섞어주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와 무지개다 하며 좋아했죠. 그래서 일부러 사과는 얇게, 바나나는 큼직하게, 포도는 반으로 잘라 보기 좋게 접시에 올렸어요. 그런데 당장 먹을 건 아니라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원하게 먹겠지 하고 그냥 접시째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랩도 뚜껑도 안 했던 건 맞아요. 그때 마침 손이 젖어 있었고 랩은 다 떨어져서 없었고 그냥 급하게 넣은 거죠. 금방 줄 텐데 뭐 싶었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손주가 와서 열심히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더군요. 할머니 최고 하고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래, 내가 이런 걸로 기쁨을 주는구나 싶어서 그날 밤 저는 참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딱 듣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어머님 지난번에 주신 과일 때문인지 애가 장염 걸렸어요. 어제 밤새 토하고 열나고 병원 갔더니 장염이라더라고요. 혹시 그 과일 랩 안 씌우고 냉장고에 그냥 넣으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건가? 과일이 상했었나?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에 가슴이 더 꽉 막혔습니다. 요즘은 냉장고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넣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해요. 이제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죠. 장염 같은 거 어머님 세대에는 잘 몰랐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주 흔하단 말이에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뭐라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냥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저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무지함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손주한테 해준 과일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과일 주는 것도 허락받고 설명 듣고 줘야 하는 세상인가? 조용히 흐르는 감정음악. 그날 저녁 저는 과일 칼을 손에 들고 잠깐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손주가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오르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 맴돌고 마음 한구석이 참 쓸쓸했습니다. 잠시 침묵. 할머니들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손주를 사랑해서 한 일이 며느리에겐 위험한 행동이 되고 나는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기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그저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하게 되는 일. 요즘엔 그런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위생에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죠. 냉장고에 그냥 넣으셨다면서요? 랩도 없이요. 그러니까 애가 장염 걸리죠. 요즘 시대의 냉장고균, 식중독 그런 거 다 조심해야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애가 아픈 건 속상하지만 그걸 꼭 저렇게 따져야 하나? 저는 그저 며느리 말을 들으며 한참을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상한 음식을 준 것도 아니고 미련하게 방치해 둔 것도 아니에요. 그날 과일을 깎고 접시에 담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상온에 둔 것도 아니고 며칠 된 과일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까 싶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던 겁니다. 회상 시작 효과음. 손주는 그날 너무 좋아했어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포도를 2개 입에 넣더니 시원해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매일 해줘. 그 말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틀 뒤부터 배가 아프다더니 고열이 나고 토하고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된 거였죠. 며느리는 병원에서 급성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곤 저를 향해 단정짓듯 말했습니다. 그때 과일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랩도 없이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 번식하는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변명처럼 들릴까봐 괜히 그건 아니었을 거야 했다가 과학을 몰라서 그런다는 말 들을까봐 무식하다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저 손주에게 사랑 주고 싶었을 뿐인데 요즘 세상은 그 사랑이 지식과 과학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위험한 행동으로 낙인 찍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도록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 감으면 손주가 과일 먹으며 웃던 얼굴, 또 며느리의 날 선 말투,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의 씁쓸함이 계속해서 교차했습니다. 내가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과일 하나 깎아서 먹인 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가? 이제는 과일 하나 주는 일도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균이니 무슨 위생이니 하나하나 신경 쓰고 허락받고 설명 듣고 해야 비로소 괜찮은 할머니가 되는 세상.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그저 밥 잘 먹이는 게 사랑이었고 반찬 하나라도 더 떠주는 게 정성이었는데 이제는요, 그게 위험한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며느리 말 한마디에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고 나름대로는 조심하려고 했어요. 과일도 손질해서 바로 넣었고 상한 거 아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고 그게 그 아이한테 그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사는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그렇겠지만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 속에는 내가 과거의 사람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었어요.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저만의 일은 아니에요. 저희 동네 친구 정숙이도 얼마 전 참 씁쓸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정숙이가 오랜만에 며느리와 손자를 집으로 초대했대요. 된장국 끓였으니까 애 데리고 와. 손주 좋아하는 감자도 넣고 호박도 넣었어. 아주 시원하게 끓였으니까 한 그릇 먹고 가. 그렇게 정성껏 끓인 된장국이었어요. 된장은 시골에서 직접 띄운 것, 감자는 밭에서 막 캐온 햇감자. 무도 시원하게 들어가고 정숙이 손맛이 진하게 배인 국이었죠. 정숙이는 며느리도 바쁘고 요즘 식사 거르기 쉽다는 걸 잘 알기에 집밥 한 끼라도 챙겨주자는 마음으로 국을 보글보글 끓였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기도 전에 국 냄새를 한번 킁킁 맡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어머니 이거 된장에 뭐 들어간 거예요? MSG 들어간 거 아니죠? 정숙이는 순간 당황해서 응?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안 넣었어? 그냥 된장만 썼어. 그렇게 말했는데
며느리는 다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요즘 된장에도 첨가물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여요. 애도 알레르기 있어서 조심하고 있어서요. 그리고는 국에 숟가락 한 번 안 대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다음에 올게요, 어머니. 그 말만 툭 남기고요. 정숙이는 그날 식탁 앞에 혼자 앉아 국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가만히 눈물만 흘렸대요. 내가 뭐 큰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된장국 한 그릇 같이 나누자는 건데 그 말을 하는 정숙이 눈가가 아직도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숙이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시장 아주머니도 옆집 영자도 정숙이 된장국은 늘 최고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정숙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괜히 잘못된 거 줬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그냥 조심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할머니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그저 옛날 방식, 비위생적, 요즘 안 맞는 음식으로 취급될 때 우린 그저 가족 챙기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고 때론 시대에 뒤처졌다는 말로 되돌아올 때 그 씁쓸함, 정숙이만 겪는 건 아니겠지요. 며느리의 말 이후로 저는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주가 오면 원래는 이거 먹을래? 할머니가 딸기 씻어놨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었죠. 그런데 이젠 그런 말 한마디조차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질 않아요. 괜히 또 뭘 잘못 줬다고 욕먹을까야 봐. 내가 뭘 알아서 주겠나. 손주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해도 안 되라고 못하겠고 그래 먹자 해도 망설여져요.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가 엄마한테 물어보자 하고 넘겨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에요. 내가 손주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늘 당당합니다. 요즘엔 음식 하나도 성분 다 따져야 해요. 유기농이냐 아니냐, 첨가물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애한테 뭐 줄 땐 꼭 상의해주세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틀렸고 며느리는 맞다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옵니다. 물론 며느리도 아이를 걱정해서 그런 거겠죠.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몰라서 아이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근거와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식품을 줄 땐 논문에서 봤다는 이야기,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본 주의사항들, 그런 걸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식엔 정보가 아닌 경험만 있으니까요. 내가 애 셋 키우면서도 그렇게 먹여도 멀쩡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요즘 시대엔 그 말이 무책임한 것으로 들릴까봐 꾹 삼키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많이 없을 때 정성이 곧 영양이었고 마음이 곧 약이었죠. 정갈하게 깎은 사과 한 조각 그 안에 담긴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성이 비위생적이고 무지한 행동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감정이 겹치는 내레이션 톤. 며느리는 자신이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런데 가끔은 그 마음이 할머니의 사랑까지 부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엄마였고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새 열나는 아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 얹고 죽쓰고 숨 참고 기도했던 날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니까요. 할머니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 사랑이 틀렸다고 느껴진 적. 내가 가진 건 오로지 마음뿐인데 그 마음마저 위험이 될까 봐 움츠러든 적. 정말 서러운 마음이 속에서 자꾸 치밀어 오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 손자가 또 집에 놀러 왔어요. 초등학교에서 방학을 했다고 책가방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왔니?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이번엔 뭘 준비해야 하나? 괜히 또 뭘 줬다가 무슨 말 듣진 않을까? 그 생각이 저를 또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방 한쪽에 가만히 앉더니 자기 입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나 그때 과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아. 엄마는 할머니가 잘못했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나 이제 천천히 먹을게. 할머니가 해주는 과일은 진짜 맛있거든. 잠시 침묵.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 미움, 슬픔, 서러움, 그 모든 걸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과일은 진짜 맛있거든. 이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이야.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겠지만 그 말이 저에겐 너무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과일을 손질해 봤어요. 이번엔 며느리 말처럼 랩도 씌우고 위생적인 용기를 골라서 담고 냉장고 맨 윗칸에 따로 뒀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씩 시대에 맞춰 변하려고 해요. 며느리의 방식도 틀린 게 아니고 저의 방식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저 세대가 다를 뿐 마음은 같다는 걸 이제는 저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니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조용한 감정 정리 톤. 며느리도 아이가 아프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됐겠어요. 내 자식이 아플 때 감정이 앞서고 불안한 마음에 누구든 탓하고 싶어지는 건 엄마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그걸 조금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우리 사이 조금 덜 상처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요, 가끔은 이런 말 딱 한마디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님, 그래도 손주 먹이려는 마음은 감사해요. 다음부턴 저랑 상의해 주세요. 그 말 한 줄이면 정말 모든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 아닐까요?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얘 오늘은 뭐 먹어도 돼? 과일은 어떤 게 괜찮을까?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 한 번의 물음으로 서로 불편한 순간이 훨씬 줄었어요. 며느리도 저를 조금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저녁 먹고 나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때 제가 말이 좀 심했죠. 죄송해요. 그 말 듣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죠. 가족이라는 건 가깝지만 멀기도 한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서 때론 아프고 때론 오해하고 하지만 마음은 같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며느리와 혹은 자녀와
마음이 조금 멀어진 분 계신가요? 그 거리를 조금 좁히는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너를 생각해서 한 일이야. 고마워요. 그래도 걱정해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같이 상의해요. 이 짧은 말들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묘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살며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한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사랑도 이해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손주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 며느리와의 갈등이 되고 결국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상처로 남은 적. 그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위험하다, 무식하다는 말로 되돌아올 때 그 서러움 참말로 다할 수 없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손주가 웃는 얼굴만 봐도 힘든 하루가 눈 녹듯 사라지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조금 멀찍이서 바라보는 역할로 남아있죠. 가족이란 참 가깝지만 그만큼 어렵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끔은 며느리도 손자도 우리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처음 부모가 되었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루하루 배워가는 중일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전처럼 손으로 다듬고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지금은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러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까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형태가 달라질 뿐 본질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조용한 미소로 이어지는 분위기. 여러분, 오늘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 더 자신 있게 표현해 보세요. 이거 먹을래? 라는 말 한마디도 할머니가 널 생각했어 라는 마음이 담기면 아이들은 언젠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일을 줄 땐 이제는 랩도 씌우고 냉장고에도 뚜껑 있는 통에 담아두는 센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닿는 길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은 바뀌어도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 조금만 더 자랑스럽게, 조금만 더 당당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꼭 안아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